와. 다행이다. 정승재 쌤이랑 안 겹쳐서. 아, 현우진 쌤은 뭔가 너무 로봇 같은 느낌 아니냐? 사람보다는 로봇, AI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10년 전 영상 보면 아, 그래? 자, 뭐, 일단 시작합시다. 아, 그래도 재밌는 거는 한성화 쌤이 짱이지. 대단하지 않냐? 정승재 쌤은 현우진 쌤은 말로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 노력을 하잖아. 근데 한성화 쌤은 수업을 하는데 웃겨. 그게 진짜 능력이야. 기들고 있는데 이창수가 그렇지. 이참수가 궁금한 뒤통수를 보세요. 자, 자, 가자. 이 녹화를 다 해도 되나? 자, 아무튼 함수 갑시다. 함수. 함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대답은 나올 수 있음. 뭐 부정방정식의 한 종류입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단어에서 원하는 함수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누구? 집합을 가지고 아이 아파라. 집합을 가지고 어디서 어디로? 집합 x에서 집합 오랜만에 했으니까 분필도 어색하네. y 로이 대응 나오죠? 자, 요거를 함수라고 한다. 근데 그러면 일단 대응을 시키면 전부 다 함수냐?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대응이 뭘까? x의 원소들과 y의 원소들을 뭐 해줘? 연결시켜주는 거지. 그래서 x란 집합이 있음 y란 집합이 있음 그때 그 원소들을 뭐 해주는 거? 하나하나 연결시켜주는 거를 전부 다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한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은 이것도 대응이다 아니다? 대응 맞습니다. 알았죠? 이거는 다 대응이라고 해. 근데 함수 아니야. 함수는 아닙니다. 그럼 뭐 기억나죠? 그래서 함수는 이런 대응을 전부 다 함수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뭐 함수로서 만족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보다는 정의라고 하죠. 정의되기 위한 조건. 함수의 정의. 어떤 걸 만족해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용어 몇 가지만 얘기할까? 첫 번째, 요거 화살표를 x에서 y로의 화살표 방향이 있다 그렇죠? 그럼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여기를 뭐라 부르지? 그렇지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놈들을 뭐라 그러지? 공역. 알았죠? 치역은 좀 이따가. 그래서 뭐 해줘? 정의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정의역의 원소. 이름부터 정의다 그죠? 그리고 또 정의역의 모든 원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되는데? 일단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 대응이 왜 함수가 아니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두 번째 녀석 맞지? 집합 x의 두 번째 원소가 대응을 안 했잖아. 맞나요? 그래서 저 녀석도 뭐 해주면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럼 이제 이거는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그때 이 대응을 함수 f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공역 중에서도 누구? 이 대응을 받은 녀석, 화살표를 받은 녀석들 또는 대응에 참여한 녀석들을 이름을 뭐라 불러줌? 치역이라 불러준다, 그렇지? 맞나요? 네. 자, 그래서 뭐 해줘? 여기서는 어쨌든 정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에 참여해야 된다. 공역으로 가야 되는데 갈 때 어떻게 해줘야 돼?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로만 대응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칠판에 그린 거 이거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왜? 아까랑 똑같지? 두 번째 원소가 대응에 참여 안 했거든. 그런데 두 번째 원소를 대응에 참여시켜보자. 함수 아니야. 아니지. 왜? 두 번째 정의역의 원소가 두 놈으로 갔잖아. 그치? 그래서 탈락.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가주면 이게 이제 함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뭐 해줘? 다음 중 함수인 거 아닌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식을 보여주고 나서 다음 중 함수인 거 아닌 거. 그래프를 보여주고 나서 다음 중 함수인 거 아닌 거. 뭐 고르시오 이런 거 있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채 함수 아니야. 아니죠. 왜? 어느 정역의 원소가 두 놈의 공역에 대응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건 탈락. 뭐 이런 거 해주면 되지. 알았죠?
뭐지? 분위기 오랜만에 쑥쑥한데? 너희들도 대답하기가 어색해졌냐? 아, 네.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놀았군요. 아, 축하합니다. 끝. 알았지? 자, 또 뭐 설명해야 돼? 아, 꺼져. 음. 다음, 두 번째. 서로 같은 집합. 아, 이거 함수. 집합이라니. 자, 두 개 이상의 함수가 똑같은 함수야. fx는 x제곱 플러스 gx도 x제곱 플러스. 그럼 당연히 똑같은 함수겠지. 맞죠? 그런데 fx는 x제곱, gx는 뭐 2x. 근데도 같은 함수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생김새가 같다고 해서 함수가 같은 함수다 아니다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생김새가 같으면 당연히 똑같은 함수겠지. 근데 생김새가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는 있다. 맞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그 얘기 자주 하는데 그 수학 논술이나 수학 관련된 면접을 보러 가거나 기타 등등등 수학과 관련된 걸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쪽에서 이제 면접을 하거나 뭐 구술 면접 같은 거는 구술은 없지 요새.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면접밖에 없나? 어쨌든 면접 같은 거 하는 썰들을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옛날에 많이 풀어주거든. 인강 같은 데 보면 그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닐 거야. 거기서 함수 얘기를 진짜 많이 함. 수학과에서 특히. 그러니까 함수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함수를 아무거나 말해봐 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너네 길거리에서 또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함수 뭐 있어? 요게 뭔데? 죽이까지 말고 이 함수 그냥 함수 진짜 그냥 식으로 써져 있나? 수학식. 수학책에서 볼 수 있다. 아, 저 새끼 죽일까? 뭐? 엑셀? 그냥 제일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리모컨 자판기. 리모컨이나 자판기. 이씨. 아무튼 리모컨이나 자판기. 왜? 리모컨이라는 거 보면 어때? 어느 한 버튼은 무조건 한 가지 기능만 담당하잖아. 이 에어컨인데. 요 버튼은 뭐임? 뭐 전원 버튼. 이거는 뭐임? 온도 올리기. 이거는 뭐임? 온도 내리기. 근데 이 버튼을 눌렀는데 전원이 꺼졌다가 이 버튼을 다시 눌렀는데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 버튼을 똑같은 걸 눌렀는데 온도가 내려갔다가 갑자기 풍랑이 바뀌었다 하면 되면 안 돼. 안 되거든. 그래서 버튼 하나당 한 가지 기능. 자판기가 이제 그 제일 대표적이지. 요즘은 근데 랜덤 버튼이 있어가지고 좀 빡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없는 거. 일반적인 자판기 생각을 하면은 한쪽에는 겉에 껍데기가 코카콜라요. 한쪽에는 껍데기가 칠성사이다요. 그럼 다 다른 자판기냐? 아니지. 버튼 개수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똑같은 음료수 들어가 있으면 그냥 똑같은 자판기잖아. 맞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생김새가 달라도 된다. 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f라는 함수는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대응 중에서 함수를 만족하는 거. 두 번째, g라는 것도 뭐다? u에서 v로 가는 함수이다 라고 해보자. 그때 두 함수가 같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일단 자판기 뭐 해야 돼? 버튼의 개수가 똑같아야지. 버튼들이 다 똑같이 있어야지. 맞지? 그래서 버튼에 해당하는 게 뭐야? 정의역. 그래서 정의역이 같다. 가끔 책에 보면은 뭐 공역도 똑같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공역은 달라도 돼. 치역이 같아야지. 알았지? 그래서 공역은 딱히 비교는 안 합니다. 알았음? 자, 어쨌든 두 번째 뭐다? 각각의 원소에 대하여 x라는 집합 x, 정역의 원소가 있다. 정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뭐 그 x를 f에 넣더라도 g에 넣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와주면 돼. 서로 다르게 생긴 리모컨이라도, 그치? 그 너네 인터넷으로 이런 거 팔잖아. 그러니까 LG 정품 리모컨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 모든 에어컨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잖아. 버튼의 개수가 똑같고 기능이 똑같으면 그냥 사실 똑같은 그 뭐야 리모컨 아님. 맞니 아니니? 그지? 자판기도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모든 버튼들을 눌렀을 때 똑같은 음료수들이 똑같이 나오고 가격도 똑같고 하다면 그 두 개는 같은 자판기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얘를 쉽게 기억을 할 수 있다. 알았음?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볼까? fx라는 함수가 뭐야 이거? fx라는 함수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해볼까? x제곱입니다. gx라는 함수가 2x입니다.
그때 정의역이 만약에 뭐예요? 2만 가지고 있어요. 같은 집합입니까? 같은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함수 맞잖아. 2 넣으면 4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니까. 맞지?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물어볼 거야.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역의 원소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야? 이 둘이가 같은 결과가 나와주면 되니까 x제곱은 2x라고 해서 10 플러스 x는 0과 2 나오지. 그래서 정역의 원소로서 가능한 것은 일단 0과 2고 여기서 이제 너네 요번 중간고사 때 물어봤던 거 집합의 개수는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이 2승 빼기 1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빼기를 이제 공집합 빼줘야 되니까.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함수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끝. 이제 1대1 대응 1대1 함수 이거 하면은 함수의 전반전은 끝. 오케이? 별거 없죠? 너무 쉽죠? 자,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1대1 함수. 오늘 역함수 합성함수까지 다 해버릴 거임. 알파노. 자, 1대1 대응. 아, 이 알바노라는 단어도 거의 일주일 만에 써보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지? 아, 상수함수. 마지막, 항등함수. 자, 1대1 함수는 말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뭐랑 뭐가? 정역과 공역이. 그냥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1대1이 문제가 아니라, 그치? 함수가 아닌데, 아까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도 있었음? 이런 거 있었지. 함수 맞아 아니야? 함수는 맞습니다. 함수는 맞습니다. 맞죠? 깜짝 놀랐어요. 왜? 모든 정의역들이 참여했어 안 했어? 했고 한 군데로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한 군데로 가고 있어. 둘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고. 알았지 민범아? 양다리 걸치면 안 돼. 자, 그런데 저거는 어쨌든 1대1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뭔가 정의역의 원소 두 개랑 공역의 원소 하나가 만났잖아. 2대1이잖아. 맞지? 그래서 뭐다? 1대1 함수는 뭐 해줘? 자, 요거 쓰는 방법은 몰라도 되는데 보고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 뭐예요? x1과 x2가 다르면 즉 x니까 당연히 정역이겠지. 서로 다른 정역의 원소는 함수에 넣었을 때 뭐 해줘야 됩니다? 다른 값이 나와줘야 됩니다. 요게 1대1 함수의 정의다. 보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두 번째 1대1 대응은 뭐예요?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억을 하자.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알았음? 어쨌든 1대1 함수인 것 중에서 뭐 해야 돼? 공역들이 다 지역이 되어줘야 돼. 자, 그러면 누구? 이 녀석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함수는 맞아요. 1대1 함수입니까 아닙니까? 1대1 함수는 맞아요. 말 똑바로 들어요. 1대1 대응입니까 아닙니까? 아, 그때 아니죠. 왜요? 공역은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지역은 이 3개만 있잖아. 맞지? 얘가 빠졌잖아. 그러면 뭐 해줘야 돼? 결국은 1대1로 오다 보면은 공역과 지역이 어때야 돼? 개수가 똑같아야겠네. 그치? 그래서 유한집합을 정역이나 공역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는 공역과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뭐 이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한집합일 때만 하는 거라서 공역과 지역이 같다고 꼭 기억을 하세요. 알았음? 자, 다음 함수 중 공역과 지역이 같은 함수이라면 1대1 대응이다 아니다? 아니다. 공역과 지역이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1대1 대응인 거는 아니다. 그거 진짜 많이들 틀리더라. 두 번째, 이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역시 1대1 대응인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만족해야 1대1 대응이다. 이거 참고지에서 많이 나온다. 알았지? 꼭 이런 거 나온다고. 다음 중 공역과 지역이 같은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면 애들이 전부 다 1대1 대응을 찾아야지 이러고 있다고. 그거 조심하라고. 알았지? 자, 어쨌든 세 번째 상수함수 가보자. 무겨. 상수함수가 뭘까? 상능함수는 항상 같은. 상수함수는 상수. 일정한 수. 그렇게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는 어떤 정역을 넣든 상수값. 하나의 값만 나오는 거. 뭐
F에다가 어떤 X를 넣든 뭐 나오는 거? C 나오는 거. 예를 들어서 Y는 3. 두 번째, 항등함수는 뭐야? F에 X를 넣었는데 그 결과도 X가 나오는 거. Y는 X 같은 거. 알았죠? 항등은 넣은 정역과 나오는 공역값이, 지역값이 같은 거. 상수함수는 넣을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알았음? 그냥 같다란 말만 집중하지 말고. 오케이? 자, 그때. 그러면 여기 다음 중 상수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하면 전부 다 y는 2, y는 3, y는 5 같은 것만 골라야 되나? 그거는 역시 아니다. 뭐? fx가 x제곱이지만 상수함수일 수도 있어. 왜? 정역이 뭐라면? 마이너스 1과 1이라면. 마이너스 1 넣어도 1. 1 넣어도 1. 알았음? 그럼 상수함수지. 두 번째, 방금 그 예시. x제곱인데 누굴 수도 있다? 항등함수일 수도 있어. 언제? 정역이 예를 들어서 0과 1. 그럼 0 넣어주면 0 나오고 1 넣어주면 1 나오니까. 알았음? 그래서 함수의 생김새 이름만 보지 말고 정역은 계속 엮어서 기억을 해야 됨. 알았음? 자, 그러면 오늘 전반전 끝. 요거에 관련된 문제 몇 개만 풀고 잠깐 쉬었다 하자. 자, 1번부터 8번까지 다 풀어봐. 이거 항상 풀었던 것 같은데. 1번 답 뭐임? 답 뭐임? 이게 아까 말했던 거. 함수인데 식으로 나와서 함수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 뭐야? 정역 마이너스 1, 0, 1, 2 값 다 넣어봐야지. 그지? 다 넣어봐서 뭐 해줘? 공역에 지금 0, 1, 2, 3, 4밖에 없으니까 저 0, 1, 2, 3, 4로 가는 것만 골라야지. 맞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2번 맞다니다 아닌 거잖아. 왜? 2를 넣어주면 잘 되네. 미안해. 4번이네. 누가? 웃은 사람. 자, 뭐가 문제야? 0을 넣어줬을 때 맞지? 뭐? 마이너스 1로 가야 되는데 없는데 갈 수는 없잖아.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1, 0, 1, 2, 0, 1, 2, 3, 4에서 얘는 0으로, 얘도 0으로, 얘는 3으로. 근데 0은 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지? 식으로는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지만 없으니까 못 가는 거지.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골라주는 거지. 알았니?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함수 단어는 개 쉬움. 합성함수, 역함수 넘어가도 개 쉬움. 자, 그래서 어쨌든 뭐다? 집합 x에 대해서 이번에 2번 함수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골라보자. 뭐 해주세요? 뭐 해줘?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되지. 그지? 1 넣어주면 뭐 나와요? 3 넣어주면 뭐 나와요? 5 넣어주면 뭐 나와요? 답은 7? 아유, 틀리면 진짜 창문 열고 뛰어내려야지, 그지? 아, 다 더해서 너네 이번에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이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곱하거나 빼거나 이상 미친 짓 해서 틀린 사람. 또는 a는 5, b는 3 해서 틀린 사람. 그런 사람 없지? 생각보다 많다. 내가 틀려봤어. 아, 보자. 자, 3번. 마이너스 x분의 6의 치역이 1부터 6까지. 그럼 정역은 뭐다? 자, 치역은 뭐야? 이미 대응해서 나온 거니까, 맞지? 1부터 6까지 나오도록 하는 정역 값을 찾아줘야지. 맞니? 그러면 뭐 해주면 돼? x 느는 형태로 식을 바꾸는 게 제일 간편하겠지. 맞지? 양변 뭐? 마이너스 배. 양변 뭐? 분수. 역수. 양변 뭐? 6배. 그럼 끝났네. 맞지? 그럼 이제 뭐 해줘? y의 범위가 이러니까 y분의 6의 부호 반대로 한 녀석의 범위를 찾아가 보죠. y분의 1의 범위는 뭐임? 역수 만들면서 둘 다 자리 바꾸기. 그 다음에 양변 몇 배? 6배. 그래서 양변 몇 배? 마이너스 1배.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하고. 끝. 이게 x니까 정역의 범위겠지. 알았지요? 예. 아, 객관식이야? 이거 한번 골라, 그러면. 됐지? 되냐고. 네. 4번 가보자. 아, 힘들어, 씨. 이거 뭐 해야 돼? 노가다죠. 그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뭘까? AB에 빵빵 넣어주기. 맞지? AB에 빵빵 넣어주면 뭐 나와? F빵은 F빵 더하기 F빵 더하기 5.
그래서 넘어가주면 F빵은 뭐? 5? 마이너스 나온다, 그죠? 됐나요? 그럼 이걸 골라놓고 나서 이제 뭐 해줘? 이거 찾으러 가는 거지. A에 뭐 넣고? 2 넣고. B에 뭐 넣고? 마이너스 2 넣어보자. 그럼 뭐야? 좌변이 F빵. 우변은 F2 더하기 F 마이너스 2 우리가 찾으려는 거.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니까 구하려면 넘어가면 답은 마이너스 10이겠네. 나머지 예? 아니야, 입 다물어. 오케이. 못 들은 걸로 하자. 곤란. 깜짝 놀랐다, 지금. 됐지요? 어때요? 정말 쉽죠? 됐죠? 오케이. 가자. 5번. 집합 x는 마이너스 1과 1을 원소로 가진다. 그거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블라블라. 근데 fg가 같아지도록 하는 식 완성하기. 뭐 식을 주고 정의역 골라보기. 정의역을 주고 식 완성해보기. 어쨌든 같은 거. 뭐 하면 돼? 둘 다 정의역은 똑같게 해놨으니까 넣어서 같은 값 나오게 해주면 되지, 맞지? 그래서 f-를 구해보셈. 뭐 나와? 마이너스 a 플러스 4 나오네. g에도 마이너스를 넣어보자. 뭐 나와? b 플러스 2 나온다, 맞지? 그 두 개가 같아지면 되고. 두 번째, g에다가 뭐? 뭐래? f에다 뭐? 2 넣어보고, g에다가도 뭐? 2 넣어보자. 그래서 뭐예요? 2a 플러스 7? 얘는 b 마이너스 4? 그 두 개도 같아지면 되겠네. 그럼 ab에 대한 식 하나, ab에 대한 식 하나 연립하면 되니까 패스. 알았음? 잘 기억하시고. 힘들다. 6번 잠깐 좀 이따가 얘기하자. 그 다음에 7번. 7번. 요 사실 6, 7, 8이 진짜다. 7번과 비슷한 문제 오늘 시간 되면은 한두 문제 정도는 더 풀어볼 겁니다. 뭐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H는 상수함수 이렇게 보통 나오거든.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쉬운 것부터 뭐부터 출발? 항상 항등함수가 제일 먼저. 왜? 상수함수도 쉬운 함수긴 하지만 뭐로 갈지는 모르잖아. 다 하나로는 가지만.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로 갈지 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치? 항등함수 F는 뭐다? 자기 자신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F는 뭐예요? 1 나오겠고 F는 뭐예요? 2 나오겠지. 그걸 제일 먼저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확인할 게 상수함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면은 1대1 대응도 섞여 있으면은 1대1 대응은 제일 마지막에 맞춰주기. 알았음? 그래서 어쨌든 상수함수 확인하기. 그럼 뭐다? 상수함수는 어쨌든 뭐 나왔어? G3가 1 나왔지. 그러면은 G에다가 뭘 넣든 항상 1, 1, 1, 1 나오는 함수. 오케이? 답은 얼마? 3번. 3번이 아니라 3. 알았음? 다음 8번 가볼까? 8번 문제는 이거는 별표는 좀 그렇고 나중에 저 뒤에서는 이 유형에다 별표 써야 된다. 함수의 개수 구하기인데 이 함수의 개수 구하기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거야. 옛날에는 함수의 개수 구하기가 너네 때 말고 전 지난 교육 과정이면 좀 쉬웠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바로 그 다음 단원에서 나왔지. 언제? 경우의 수, 순열조합에서. 근데 너희들이 이미 순열조합 배웠기 때문에 집합의 개수에서도 했던 얘기지만 함수의 개수 역시 많이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알았죠? 모의고사 너네들 1학년들이 치는 모의고사 29번, 30번들 보면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거 되게 많거든. 그런 것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다 이거는. 알았지? 그래서 순열조합 문제가 어렵다는 거지. 자, 어쨌든 이 교재에서는 아마 그냥 딱 진짜 대부분이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것만 물어보는데 뭐 하래? 1대1 대응이 되래. 맞죠? 1, 2, 3에서 A, B, C, D로 가야 돼. 어떻게 하면 돼? 1은 네 군데 중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2는 남아있는 3개 중 아무거나 가면 됩니다. 3은 남아있는 2개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됩니다. 그래서 4, 3, 2. 답은 24. 근데 이거 이렇게 외우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하죠. 아까 근데 건너뛴 6번이 뭐였지? 1대1 등. 뭐 8번? 아직 안 했어. 24였나? 24였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요거 설명 좀 합시다. 함수의 개수. 요거 하고 싶을까? 아니네. 함수의 개수. 자,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게 전체에 대한 예시는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시다. 알았지? 자, 정의역이 있어요. 1, 2, 3, 4가 있어요. 공역이 있어요. 1, 2, 3, 4, 5로 가볼게요. 자, 1번.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답은 뭐다?
1이 갈 수 있는 거 5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3도, 4도, 5도. 다 5. 알았음? 오케이? 그냥 함수의 개수면. 자, 그런데 지금처럼 뭐 1대1 대응, 1대1 함수로 물어볼 때. 자, 1대1 대응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 어차피 뭐로 물어보든 상관없음. 지금처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다르면은 1대1 함수라고 지가 물어볼 거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은 개수면은 뭐야? 지가 1대1 대응으로 물어볼 거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님. 알았음? 어쨌든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의 개수 구하기는 뭐야? 아까 말했듯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개? 5개.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지 모르겠죠. 어디로 갖다 치면은 2가 갈 수 있는 건 나머지 4개로만 갈 수 있잖아. 그래서 5, 4, 3, 2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 아까 그래서 4, 3, 2가 4, 3, 2가 답이었던 거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알았음? 근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줘? 두 번째 풀이로 가자. 오케이? 왜? 너네들은 3번, 4번 유형 반드시 필수로 배우는 학년이라서. 너네 교육과정은. 알았음? 자, 그것 때문에 이것도 미리 바꾸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한다? 지금 이 노란색 풀이는 뭐야? 정의역의 입장에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지? 를 찾은 거잖아. 내가 1이 어디로 갈 수 있어? 5개 중 하나 갈 수 있어. 2가 몇 개로 갈 수 있어? 남아있는 4개 중 하나 갈 수 있어. 정의역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빨간색 풀이는 뭐다? 공역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공역이라는 이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화살표 몇 개 날라옴. 정의역의 개수만큼 4개가 날라오잖아. 야, 한 명씩 나가서 저거 맞아. 이거 하는 거지. 그럼 공역의 원소 몇 명이 있으니까 5명이 있으니까 몇 개를 골라주면 돼. 화살표 4개. 4개 골라주면 돼. 그런데 하나 맞으면 또 맞으면 안 돼. 왜? 화살표 2개 맞으면 1대1 대응 아니거든. 1대1 함수 아니거든. 그럼 한 번 맞으면 걔는 비켜. 다른 애들이 빠져줘야지. 중복한다 안 한다? 중복 안 해. 그 다음 순서 있다 없다? 첫 번째 화살표는 1일 거야. 그지? 1이 첫 번째 나가면 1과 1이 대응하는 거고 1이 두 번째로 나가면 2와 1이 대응하는 거잖아. 알았음? 다른 함수죠. 그래서 뭐야? OP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네. 순서 생각해야 되네. 그럼 뭐야? 순열이 되는 거지. 알았음? OP에서. 왜 OP에서인지를 외워라. 1대1이면 OP, P, 순열 이렇게 외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제 3번, 4번으로 넘어갈 건데 이 3번, 4번 중 하나는 하나는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 배운다.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가 x1보다 x2가 더 커. 더 큰 x2라는 원소는 어디로 대응한다? 크든 작든 어쨌든 크기가 대응하는 원소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무조건 큰 원소는 큰 원소랑 대응하네. 오케이? 같아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풀어줘? 이 방식으로는 못 풉니다. 아예. 노란풀이로는. 정의역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해. 그래서 빨간색 입장. 뭐 또 5개 중 4개 고르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도 반드시 큰 놈은 큰 놈으로 가야 돼. 1보다 2가 크면은 1이 대응한 놈보다 2는 반드시 큰 놈으로만 가야 돼. 같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거든. 그래서 뭐 해줘야 됨? 중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이제 내가 짤 필요는 없어. 왜? 무조건 큰 놈이 큰 놈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줘? 공역 5개 중에서 몇 개를 4개를 고르기만 하면 알아서 연결은 되니까. 작은 놈이 작은 걸로 큰 놈은 큰 놈으로 라는 순서는 문제가 정해놨으니까 나는 공역 중 치역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되지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알았음? 그리고 이제 확통법. 이건 너네 건 아니다. 그냥 쓰기만 해놔. 자,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뭐가 붙어? 등호가 붙는다. 등호가 붙으면 이제 뭐야? 같은 거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결국 5개 중 4개를 뽑는 건 맞는데 순서 없는 것도 맞아. 왜? 순서는 큰 거로 간다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고민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뭐 할 수 있다?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언제 확률과 통계를 배울 당시에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당시라고 하니까 좀 과거 느낌이냐고요. 어쨌든 배울 때 알았지? 나올 거다. 중복 조합. 그래서 나중에 H라고 배울 거야. 알았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도 5개 중 4개 뽑기가 가능해져.
순서는 있지. 1과 2가 막 꼬일 수도 있고, 뭐 1과 2가 1, 2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순서는 있지. 근데 전부 다 1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 그냥 함수의 개수에서는. 중복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복 분열이라고 해서 파이라고 배울 거야. 5파이,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 맞아. 근데 이제 좀 대문자처럼 크게 써주는. 이게 이제 중복 순열, 중복 조합이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운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요게 맞겠지. 고1. 근데 고3이 되면은 4개의 풀을 다 이걸로 바꿀 거야. 알았죠? 예.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알았슈? 그러면 저거는 답은 뭐다? 4 P의 3. 그래서 4, 3이. 알았음? 알았음? 넵.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할 거는 지금 쉰다는 얘기는 아니야. 지금 이따가 쉬었다가 할 거는 역함수 합성함수인데 쉬기 전에 해야 되는 마지막 유형은 바로 6번입니다. 요거는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서 요거는 설명하고 역시 풀고 마칠게요. 아니, 쉴게요. 알았죠? 이렇게 잡을까? 뭐냐면 역함수 합성함수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함수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은 사실 함수의 개수랑 적어임.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거? 1대1 대응이 되도록 라고만 유형 이름을 잡아 놓을게요. 오케이? 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세요라는 유형의 문제는 총 유형이 몇 개? 3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를 잘 봐야 돼. 정의역 전체 범위를 보면 뭐다? 실수 전체야. 근데 정의역이 예를 들어 x는 2보다 작은 범위에서와 큰 범위에서의 f를 다르게 잡아두는 함수가 있을 거다. f가 뭐 이렇게 잡혀 있겠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러면서 맞지?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유형. 정의역의 범위도 보면은 뭐랑 뭐의 사이래. 2와 3 사이. 등호가 있든 없든. 공역의 범위도 뭐랑 뭐의 사이래. 뭐 마이너스 1과 4 사이 이러면서 저 문제에 해당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정의역의 범위를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대. 2보다 크고 뭐 3보다 작다 같은 사이 범위가 아니라 그냥 크기만 하대. 공역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보다 작다, 뭐 5보다 크다처럼 하나의 범위로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전체 다 보긴 하는데 좌우를 따로 봐야 되는 유형. 오케이? 두 번째 유형은 이 네모 박스 안쪽만 보면 되는 유형. 정역도 이 사이, 공역도 이 사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역은 누구보다 클 때, 공역도 누구보다 클 때. 오른쪽 위만 봐야 되는 유형. 물론 왼쪽 위일 수도 있고 왼쪽 아래일 수도 있고 오른쪽 아래일 수도 있음. 그렇게 어쨌든 세 가지 유형으로 달라진다. 그때 너희들이 맞춰주는 거. 첫 번째. 얘는 어떻게 맞춰준다? 웬만하면은 작을 때랑 클 때 둘 중 하나는 줄 겁니다. 그럼 다른 하나를 맞춰주면 되는데 어떻게 맞춰줘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끊어지면은 안 돼. 그리고 기울기의 부호가 달라져서도 안 돼. 1대1 대응 아니잖아. 저 위에 있어도 1대1 대응 아니게 되잖아. 그래서 어떤 거? 여기서 딱 연결을 시켜주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뭐 하도록? 같은 부호가 되도록. 뭐 비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증가, 감소를 일치시켜줘야 되고. 두 번째, 여기가 예를 들어서 x는 a다. a에서의 y좌표가 파란색 쪽에 넣었을 때랑 빨간색 쪽에 넣었을 때랑 같아지는 거. 그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는 어떤 거? 결국은 이 대각선 아니면 이 대각선. 그러면 다 1대1 대응. 세 번째는 어떤 거? 이 점을 지나면서 웬만하면은 99.97% 정도 이차함수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슉. 오케이? 그렇게 세 가지 유형이다. 그럼 1대1 대응이잖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다면 보자. 또는 숙제를 풀어오고 나면. 힌트는 저게 다다. 우리 방학 때 했었으니까. 알았어요? 모르겠으면 이제 숙제 풀이 하면서 한 번 더 설명 들어가겠지. 다음 주에. 그러네. 이제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예요? 0과 1, 마이너스 1과 3. 오케이?
근데 함수가 뭐야? fx가 어때? ax 플러스 b잖아. 어떤 함수?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는 무조건 뭐다? 이 대각선 아니면 저 대각선. 근데 웬만하면은 대각선의 기울기를 줄 거다. 알았어? 그래서 무조건 요거.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데? 뭐 0, 마이너스를 지납니다. 1, 3을 지납니다 해서 풀면 되지. 예를 들어서 fx를 대입해서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기울기 찾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당연히 기울기가 편하죠. 1 증가할 때 4 증가했으니까 기울기 a는 4. 그리고 0, 마이너스 1, 그게 y 절편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알았어요? 그럼 fx는 뭐임? 4x 마이너스. 답은 1이겠네. 되었니? 어때요? 정말 쉽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았나요? 자, 왜 대각선이어야 돼? 사각형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사각형 안쪽만 봐야지. 그럼 바깥쪽은 이렇게 생겼더라도 뭐 해야 돼? 잘라야지. 그러면 뭐야? 이만큼 정역 참여 안 하는 거잖아. 결국. 갈 곳이 없는 거잖아, 공역에. 또 이만큼의 공역도 대응에 참여했으니까 만약에 정역이 참여했다고 해도 1대1 대응은 아니지. 1대1 함수일 뿐이지. 알았음? 뭐 그런 이유로 대각선으로 찾아갑니다. 알았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얘는 100%, 얘네들은 그래도 한 50%보다는 조금 더 많은 확률로 2차 함수로 물어볼 거야. 2차 함수라면 뭐 해줘야 돼? 반드시 축의 위치를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축의 위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다. 알았음? 그러니까 결국 이 세 번째 용도 아까 뭐 김윤범이 뭐 표정 똥같이 했던데 요쪽을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확인할 건 첫 번째 뭐? 무조건 뭐? 이 점을 지나기만 하면 돼. 오케이? 그게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생겼는데 최고치에서 음수 안 줄 거야. 지가 알아서. 물론 만약에 줬다면 미지수로 줬다면 우리가 양수를 잡아주면 돼. 왜? 아무리 우리가 저 위에 갖다 놔도 언젠간 뚫고 내려가면서 정의역에 참여 못하는 정의역이 생겨버리잖아. 우리는 이보다 큰, 3보다 큰 거를 전부 다 정의역으로 가질 건데 뚫고 내려가면 공역이 없잖아. 이제 더 이상. 참여 못하지.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 2차의 개수는 양수를 만들어 줄 거고 양수인 상황에서 이 점을 지나주면 돼. 그래야 쑥 뻗어가거든. 근데 뭐 이걸 지나게만 하면 무조건 1대1 대응일까? 그건 아니잖아. 이런 2차 함수도 있고 이런 2차 함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뭐? 축의 위치를 이놈보다 작은 곳을 해줘야 이걸로 결정이 되면서 모든 정의역들이 모든 공역들과 대응에 참여하는 거다. 알았냐? 오케이? 그렇게 찾아주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요 세 가지 유형 다 많이 나오는 거라서. 얘도 2차로 나올 수도 있고 얘도 한쪽은 2차로 줄 수 있음. 그때는 축의 위치 무조건 확인. 축의 위치 확인을 한 거는 틀린 거를 지금 이거를 신경 쓰려고 하지 마. 이걸 찾을 필요도 없음. 그냥 맞는 함수 하나만 그려놓고 축이 어딨지 확인만 하라고. 알았니? 네. 끝. 여기까지. 자, 쉬었다 합시다. 왜 안 돼 이거? 간다. 그래 하세요. 자, 다음 어디?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간다. 합성함수는 말 그대로 함수 두 개를 뭐 한다? 합쳐보겠다. 합성을 하고 나면 뭐 나옴? 또 함수 나옴. 알았어요? 아마 칠판 두 판 쓰고 나면 오늘 끝날 겁니다. 자, 첫 번째 합성함수. 합성함수는 뭐다? 함수 두 개 이상을 합쳐보겠다. 뭐 이미 다 아는 것도 있겠지, 아는 사람들은. 자, 함수 f가 있어요. 뭐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맞나요? 두 번째, y라는 집합에서 g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맞지? 그래서 뭐야? 여기에 x가 있고 여기에 y가 있고 여기에 g가 있다. 흰 색깔로 써보자. x, y, g. 그래서 f라는 함수의 대응 관계를 보니까 x라는 원소에서 어디로? y라는 원소로 가고 있더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보니까 y라는 정의역의 원소가 g라는 원소에 대응하고 있더라. 그러면은 뭐야? 요 y가 뭐야? f에다 뭐 넣었어? x를 넣었잖아. 두 번째, g는 g에다 뭐 넣었어? y를 넣었지. 그런데 y가 뭐야? 방금 fx라며. 그래서 이렇게 표기가 되네. 맞지? g 안에 fx를 넣었다라고 표기가 되네.
그때 이 녀석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다. x는 그대로 두고 앞에 거를 gf 순서로 요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한 방에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쓴다? g 합성 f. 자, 조심해라. 항상 뭐 뒤에 있는 함수부터 연산 먼저 하는 거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부터? g부터가 아니라 f부터 먼저 연산을 하고 나온 값을 다시 g에 넣어서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fx라는 함수가 있어. x가 있어. x제곱이 있어. 뭐하냐 이거?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gx는 뭐다?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어. 거기다가 너네 f 합성 g에 2를 넣어보세요. 뭐 나와? 계산 10초. 19, 8, 7, 6, 5, 4, 3, 2, 1 땡! 뭐? 뭐? 라가 나온다고? 땡. 뭐 나와? 지연아? 뭐 나와? 뭐 나와? 16 나온다. 그죠? 벌써 우리 뭐 할 줄 암? 합성함수 연산할 줄 암. 맞죠? 두 번째. 예? G 합성 F에 2 넣어봐. 뭐 나와? 뭐? 아, 맞네. 6 나와. 아, 깜짝 놀랐어. 내가 나 1로 쓴 줄 알고. 왜 6이지? 온데? 이러고 있었어. 아,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어쨌든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자. 뭐? 합성 함수를 구해봐. 그럼 뭐야? gx 뭐 나옴? x 플러스 2 나옴. 그걸 뭐 했어? f에 넣었어. 뭐 나옴? 말 그대로? 그렇지. x 플러스 2의 제곱 나옴. 여기는 x를 넣었어. 뭐 나옴? 차야. 그렇지. 이 괄호 외쳤니? x제곱 플러스 2 나옴. 알았음? x제곱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x제곱으로 바뀌는 거지. 알았지용?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f랑 g를 이렇게 합성한 거랑 이렇게 합성한 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뭐가? 아, 명피를 못 알아보네. 죽여버릴까?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다 다르다? 다르죠. 왜? 방금 했잖아. 이게 f 합성 g잖아. 맞죠? 얘가 뭐야? G 합성 F잖아.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더라도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조심 뒤에 거부터 합니다. 알았음? 꼭 앞에 거부터 하는 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성질 하나 나왔다. 뭐 나왔어? 방금. 그렇지. F 합성 G와 G 합성 F는 무조건 다른 거는 아닌데 일단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내 맘대로 교환 법칙을 쓰면 안 된다. 그럼 뭐도 물어볼 수 있겠어, 문제에서는. F 합성 G와 G 합성 F가 같아지도록 하는 함수 완성하기. 그런 문제도 등장할 수 있게 하겠죠. 근데 쉬워서 이거는 뭐 쓸 것까지는 아닌 파란색. 알았음? 같아지도록도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고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교환 지금 막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이거는 뭐 설명이 좀 그런데 뭐는 성립한다? 이 상황에서 앞에 거 먼저 뒤에 거 먼저 같다 다르다? 이거는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같아집니다.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꾸는 거는 안 되는데 괄호를 묶어서 먼저 연산한다 나중에 연산한다 그거는 상관없음. 막 써도 돼. 알았음? 끝. 여기까지. 그럼 합성함수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끝. 왜? 합성함수에서 물어보는 거 딱 세 가지야. 뭐? 값 구해봐. 함수, 합성함수식 한번 구해봐. 그 다음에 그래프 물어보. 세 개 물어보면 끝이거든. 근데 우리 먼저 세 개 뭐 할 줄 알아? 값도 구해봤고 방금 2 넣어봤잖아. x 넣어서 함수식 구해봤잖아. 그럼 그래프 하나 남고 다 한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교육과정에 사실 없습니다. 빠진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이 지역은 자주 물어본다. 세종 지역은 이상하게도 자주 물어본다. 오케이? 특히 아름고, 두루고, 뭐 기타 등등. 나도 몰라. 빠진 지 한참 됐어. 그거 왜 나한테 그래?
자, 그래서 어쨌든 물어보기 때문에 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거는 나중에 할 거야. 알았죠? 아마 다음 주는 조금 여유 있을 거다, 너네. 알았지? 내일 유리함수, 내일 유리함수를 하지 말고 내일 그걸 할까? 합성함수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나. 이거는 교재 진도랑은 전혀 무관한 단원이긴 해. 그거를 미리 내일 그냥 할까? 다음 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단원 끝내고. 오늘은 뭐 합성함수, 역함수 끝나고. 합성함수 그래프는 오늘 안 할 거야. 원래 다음 주에 할까 했는데 이번 주를 너무 빡세게 세 단원 나가는 것보다 두 단원 끊고 다음 주 두 단원 하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 알았다. 내일 하자 그러면. 어쨌든 합성함수 그래프는 내일 따로. 알았지? 교육과제는 잘 없어서 수능에서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걸로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은 이상하게 자주 물어봐. 그럼 물어보는 학교들이 좀 있어. 그래서 서너 개. 나오긴 하지. 뭐 미적분 단원으로 넘어가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합성하라고 하지. 자, 아무튼 갑니다잉. 자, 두 번째 뭐 역함수로 일단 넘어간다. 역함수도 물어보는 거 딱 세 가지야. 뭐 하기, 뭐 하기, 뭐 하기. 값 구해보기, 식 구해보기, 그래프 보기. 근데 그래프는 역함수는 너무 쉬워서 사실 두 개라고 보면 돼. 자, 어쨌든 역함수는 뭐다? 너희가 배운 명제처럼 명제의 역 생각하면 돼. 화살표 방향 바꿨던 거지, 가정결론 자리 바꿨던 거지. 함수도 뭐야? 결국 화살표 방향 바꿔서 집합 자리 바꾸기.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그러면은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일단 갈 때 그걸 역함수로 만들 수 있냐? 뭐 이걸 확인을 하는 건데 무조건 함수는 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뭘 살펴봐야 돼? 대응관계를 살펴봐야 돼. 자, 역함수를 만들 때는 항상 뭐 한다? 대응관계까지 자리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f가 뭐 했다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만들고 싶은 누구?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그 대응 관계까지 전부 다 거꾸로 가져야 돼. 원소들의 대응 관계까지. 알았습니까? 그때 지금은 뭐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조건을 만족했거든. 그 조건이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야. 만족했거든.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기호로 f의 역수 쓰듯이 마이너스 1승 지수로 마이너스 1 표시를 해서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인버스가 뭐야? 뭔 뜻이야? 지연아? 그렇지. 인버스. 아무튼 알겠죠? F 인버스라고 항상 읽어줄 거예요. 알았지요? 오케이. 자, 아무튼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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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역함수에는 조건이 있다.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기에 하자. 인버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자, 채아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F야. 오케이? 잘 안 보인다, 그지? 자, 이렇게 대응되어 있어. 역함수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왜요? 이제 거꾸로 가게 되면은 얘가 F의 인버스 역함수의 정역이란 말이야. 그게 F의 입장에서는 공역이지. 그 공역 중에 누가 있어?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공역이 있지. 그러니까 F는 함수라고 함. 근데 인버스는 함수가 아니게 되지. 왜? 함수는 모든 정의역 영사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데 대응에 참여 안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다? 공역이 전부 다 F에 공역이 전부 다 치역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보자. F가 여기 있었어. 이거 안 되지. 그런데 이거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인버스의 입장을 보면은 얘가 정역인데 정역이 양다리 걸쳤잖아. 그러면 뭐다? 원래 애초에 서로 다른 정역들은 다른 곳으로 갔었어야 돼. 그래서 뭐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즉 한마디로 뭐야? fx는 1대1 대응이었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보자. 뭐?
문제로 바로 갈까? 자, 1, 2, 3, 4, 5, 6, 7, 8번 한번 풀어보세요. 됐냐? 시작할까? 근데 너네 시험 결과 나한테 보냈냐? 아니, 안 보낸 사람이 있어. 오케이. 오늘 보내요. 알았죠? 뭐 등급 컷도 같이 보내면 더 좋고, 뭐 1컷 몇 점, 2컷 몇 점, 이것까지 같이 보내주면 더 좋고. 알았죠? 그것도 같이 보내줄래, 그러면? 어? 아니, 안 보낸 사람 몇 명 있다고 했잖아. 아직도 안 했어? 그럼 뭐 내년에 하겠다? 추석 끝나고 하겠지. 이제 이번에 가면은 다음 주에 하겠지.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 중으로 다 보내. 이제 학교에서 수업 하는 날 아마 이제 등급 컷이나 뭐 본인 그 꼬리표 하고 이거 다 보여줄 거니까. 알았죠? 뭐 꼬리표를. 아니 아무튼 그때 딱 정확한 점수 알려주잖아. 꼬리표 확인할 때. 본인 네 점수 확인해 이거 하잖아. 그지? 요즘도 하지. 꼬리표를 주든 아니면 한 명씩 부르든. 아 그래? 아무튼 그 점수 확인할 때 그거 같이 보내주고 1컷, 2컷 이거는 뭐 수업 때 선생님이 말로 해줄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보내주면 더 좋고 뭐 예를 들어서 70점이에요 하면 내가 일단 뭐 씨발로만 하겠지. 근데 저희 1등급 컷이 71점이래요 하면 그래 잘했다 할 거 아니야. 알았지? 어머 녹화를 다 하고 있었네. 자 아무튼 시작하자. 자 봅시다. 1번 이건 뭐예요? 합성수다 그죠? 그래서 뭐 하래? 요렇게 묶어주면 되지. FE가 뭐고 G에 그걸 넣었더니 4가 나오고 맞나요? 뭐냐고? 뭐냐? 자 그러면 일단은 F도 G도 둘 다 뭐야?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얘네들은 얘네들과 대응할 수, 이는 더 이상 2, 3과 대응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든 꼬이든 둘 중 하나다 맞지? 근데 뭐 해야 돼? 4까지 쭉 가줘야 돼. 여기로 연결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2 넣어주면 6 나와야 되잖아. 맞죠? 그 말은 뭐다? 세핑으로 가져야지. 짠. 그리고 얘가 알았음? 그러면 1대1 대응이니까 나머지 완성. 여기서는 이거. 여기서는 이거. 오케이? 그럼 F3은 4. G2는 얼마야? 5. 다음 9? 이렇게 나오겠네. 알았니? 어때요? 정말 쉽죠? 왜 또 안 넘어가 이거? 어디 눌러있나? 자, F 합성, FGH에 대하여 F 어쩌고 G 어쩌고 H 어쩌고 나와 있다 그지? 자, 이걸 구하시오. 너희들 이거 딱 보자마자 G만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H만 알 수 있어 없어? 모르지. 그것도 물어볼 수는 있는데 지금은 모른다 그치? 그러면 이건 뭐 해? F합성 G, G합성 F 어떻게 구해? 이게 아니라 뭐 하라고? 교환법칙 쓰라고. 그래서 H합성 G로 만들고 F로 만들어. 교환법칙이 아니라 그 뭐야? 결합법칙. 결합법칙 쓰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2를 얻다가 F에다가 넣어줘. 얼마 나와? 4. 됐죠? 그럼 그 4를 H합성 G에다 통째로 넣는 거지. 얼마야? 그러면 얼마야? 답은 13? 뭐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이제 맞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뭐예요? F합성 F 미쳤다. 그죠? 뭐 해야 돼? 단순 반복. 12 짝수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6. 6 F에 넣자. 그럼 뭐야? 짝수니까 3. 그럼 그걸 한 번 더 F에다 넣자. 뭐야? 홀수니까 답은 4겠네. 어때요? 정말 쉽죠? 예. 끝. 4번. 자, 이것도 이제 뭐다? 인버스가 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합성은 첫 번째 거 이거다 그치? 뭐를 쓴 거야? 이거다 그치? 그래서 G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으쌰. 뭐 나오냐? G에다 1을 넣어보세요. 뭐 나오냐? 1 나왔다 그치? 그래서 1을 인버스에 넣어보래. 그럼 뭐야? 인버스에 넣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넣어야 되니까 정의역이 여기다 그치? 그래서 1을 넣어서 요거 가야지. 알았음? 3이에요. 알았어요? 다음 5번 가보자. 두 번째 건 안 한다. 너희들 맞게 계산했겠지. F 인버스 1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G에 넣어주면 돼. 알았지요? 뭐 나오냐? 1, 2,
그럼 2, 그럼 5 나오네. 5번 간다. 자, 이번에 뭐야? 역함수를 갖기 위한. 이거는 풀이 안 한다. 왜요? 결국은 풀이 하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함이란 말이죠. 맞지? 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결국 1대1 대응이면 되거든. 알았니? 알았니? 그런데 F가 어떻게 돼 있어?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인데 어때? 1을 기준으로 작을 때와 클 때 쪼개놨잖아. 근데 큰 범위를 보니까 어때? EX라고 만들어놨거든. 그럼 우리는 어디? 여기를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끊어지지 않으면서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은 1차 함수를 완성하면 됩니다. 알았지요?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가 기울기 이 양수잖아. 얘가 뭐? 양수. A는 뭐? 1보다 작아야 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줘야 돼?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똑같아져야지. 1 여기다 넣어주면 뭐 나와? 그럼 1을 여기다 넣어줘도 뭐 나오게? 2 나오게. 1 넣어주면 뭐 나와? 뭐 2 나오네 이미. 아 그러면 A가 1보다 작기만 하면 끝나네. 알았음? 저기서 이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알았지용? 자, 힘들다. 자, 요거 때문에. 그래, 요거 때문에 이제 설명하려고 한 건데. 6번 가보자. 뭐요? F에서 결국, F래. 인버스에서도 결국 물어본 건 합성함수랑 똑같아. 합성함수에서 3개 뭐 물어본다 그랬어? 값, 식, 그래프. 역함수도 똑같아. 값, 식, 그래프. 오케이? 방금도 뭐 값도 물어보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찾아가는 거라서 너무 쉬운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식으로 나오면서 더 어렵게 나올 텐데, 그때 어쨌든 역함수에서 값을 물어보는 거는 꼭 이거 기억해라. 뭐? 자, 간다. F에다가 예를 들어서 A를 넣으면 B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F 인버스에다 뭘 넣으면? B를 넣으면 뭐 나와? A 나오지. 그때 너희들한테 이제 얘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면은 얘가 물음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셈. 뭐? 인버스에 B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인버스를 물어본다 아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다. 역함수의 식을 구해서 B를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에서 B가 나오도록 하는 X값만 찾아주는 느낌. 그래서 F 인버스 2를 구하라고 해서 뭐 하라고? F 인버스 X라는 함수를 구해서 진짜 2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F에서 2가 나오도록 하는 놈을 찾아달라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X 플러스 뭐 3이었고 이게 2X 마이너스 4였다 치면 만약에 이거라 치면 어떻게 풀면 된다고? 인버스 1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 답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라고. 인버스 함수를 절대로 구하지 마라. 물어보는 게 아니면. 알았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역함수의 식을 직접 물어보는 게 아니면 구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알았음? 너희들이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게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수능 날까지 계속해서 역함수의 식을 구하는 건 있잖아. 이번 학기에 배우는 게 다야. 1차 함수, 2차 함수, 무리함수, 유리함수. 딱 4개. 4개 말고는 역함수의 식 못 구해 너네. 고3이 돼도. 알았어요? 그래서 역함수의 식을 안 구하는 게 맞습니다. 3차 함수만 돼도 역함수의 식 못 구해. 그거는 기억해놔라. 그래서 식은 물어보지 않는 한 구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거는 1학년 때 끝이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어쨌든 일단 뭐 AB부터 찾아야겠네. GX입니다. BX-4가 나왔어요. 그걸 어디다가? F에 다시 넣으라고 하지. 그지? 그래서 F 합성 GX는 뭐가 된다? 이 녀석을 X 플러스 A에 넣어주는 거지. 알았쇼? 계산하면 뭐임? BX-4 플러스 A. 근데 그게 뭐래? X-3. 그래서 B는 1, A는 1. AB 완성. 그러면 이제 A가 나왔으니까. 인버스의 2를 구하시오로 물어보면 뭐로 한다? 2가 나오도록 하는 X값 답은 얼마? 알았지? 알았지? 예. 자. 패스해도 되지? 아니지. 설명해야지. 뭔 소리야. 설명 안 했네, 내가.
미안, 7, 8번 못 푸네. 자, 여기서 먼저 7번과 관련된 거 설명하기 전에 이거 지운다. 역함수 식 구하는 거 먼저 하고 가자. 역함수에서도 식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1학년 때 한정으로.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 구하기를 약간 공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개념 설명으로 하면은 뭔 말인지 너네 모름. 한번 봐봐.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알았죠? 자, 인버스 x를 구해봅시다. 이게 이제 질문이었어. 알았음? 자, 그럼 제일 먼저 뭐 하게? x는 f 인버스의 y로 만들어요. 이 말부터 사실 뭔지 모른다. 이것만 봐도.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가자. 자, 뭐? y는 2x-4라는 함수, 플러스 4라는 함수가 있어. 이게 뭐냐면 그냥 x만 남기고 나머지 이항시켜달라는 얘기야. 뭐야? x 남기고 나머지 이항 4 넘겨주면은 반대편에 y-4로 넘어가 있겠지. 근데 앞에 뭐 있어? 2x겠지. 양변을 이제 2로 나눠주셈. 알았음? 그래서 2분의 1y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냥 이항하라는 얘기야. 알았음? 알았음? 그 다음 마지막 xy 자리를 바꿔요. 이걸 구하면 됩니다. 이게 자리 바꾸세요. 그러니까 x 대신에 지워버리고 y로, y 대신에 지워버리고 x로. 오케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흰색과 노란색 식은 사실은 같은 식, 다른 식. 이 항만 했을 뿐이니까 사실은 같은 식이야. 똑같은 식이야. 알았음? 의미는 똑같아. 뭐 예를 들어서 x에 1 넣고 y에 6 넣으면 성립하듯이 y에 6 넣고 x에 1 넣으면 성립해. 정리만 바꾼 것 뿐이라서. 근데 여기서는 뭐야? xy 자리 바꿨지. 이찬아, xy 자리 바꾸기가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설명 끝난 거야. 뭐? 역함수의 식은 이런 순서로 구하면 된다. 두 번째,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 관계에 있다. 그래프도 그릴 줄 아는 거다. 그럼 7, 8번 설명 끝난 거야. 아, 7번은 아니다. 8번 설명 끝난 거야. 알았죠? 다시 한번 원래 함수를 뭐 하면 된다?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켜주면 그게 바로 역함수의 그래프다.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fx가 1대1 대응으로 어떻게 생겼다면, 뭐 이렇게 생겼다면, 1대1 대응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뭐 하면 돼? y는 x를 먼저 그려서 대칭 이동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이게 f 인버스. 알았지요? 이게 f라면. 알았지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딱 2개 성질 남았고 끝이다. 보면 설명하면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저기 있네. 아니, 저건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하자. f랑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라고 할 겁니다. 역함수랑 원래 함수를. 그리고 f 인버스랑 f를 합성하래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가보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뭐 1대1 대응이 됐다고 가정하에 모든 원소들을 대응을 거꾸로 만들어주면은 뭐도 존재했고 f 인버스도 존재했고. 맞죠? 자, 거기다가 두 개를 합성을 해보겠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있었고 여기 y가 있었을 때 이렇게 대응했다 치자. 누구는? f는. 그럼 f 인버스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을 거 아니야. 원소가. 그지? 자, 거기다 뭐 해보셈? 먼저 f 인버스에 넣어보셈. 인버스에 넣으니까 얘를 y를 넣었다 치자. 그럼 어디로 가? 일로 갔지. 근데 그 나온 놈을 뭐해? 다시 f에 넣어래. 어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네? 아, 뭔가를 넣었더니 갔다가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어쨌든 이 함수는 뭐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함수. 의사 무슨 함수? 항등함수가 되는 거지. 알았음?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f에 먼저 넣어봐. 그럼 x를 넣겠지. x를 넣으면은 갔다가 인버스에 다시 넣네. 다시 돌아와. 결국 얘도 항등함수지. 그래서 일단 나는 자, 이 말 좀 잘 들어줄. 잘 들어봐. 두 함수가 같은 함수는 아니야. 둘 다 항등함수기는 하지만 같은 함수는 아닐 수 있다. 알았지? 기본적으로 정의역의 집합의 이름이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집합 자체가 다를 거 아니야. 얘는 1, 2, 3이고 얘는 4, 5, 6일 수 있잖아. 알았지? 그래서 같은 함수는 아닌데 성질은 항등함수로 똑같아.
그래서 나는 일단 같다라고 표시는 해둘게요. 실제로는 다른 함수야. 뭐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는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잘 들어놔. 기본적으로는 다른데 왜 달라? 정의역이 달라서.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으로 간다라는 성질만 가지고 생각하면 똑같아서 나는 일단 둘 다 정함수예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줄게. 알았죠? 알았지요? 두 번째. 이번에는 F합성 G라는 함수가 있었어. 오케이? 자, X에서 Y로 간다. Y에서 G로 간다. 이찬아, 이걸 만들고 싶으면 이게 무슨 함수야? G야, F야? 아, 그렇지. 먼저 연산하는 게 G. 다음에 연산하는 게 F. 이 상황이다, 맞지? 그래서 우리는 뭐를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가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 불러? F 합성 G라고 부르고 있잖아. 맞지요? 근데 우리는 뭐 해보고 싶어? 그 녀석에 대해서 인버스를 구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뭐야? 여기로 바로 가면 되지. 이게 F 합성 G의 인버스다 일단 맞지? 둘 다 1대1 대응이 됐다는 가정하에. 그때 뭐 해봐? 자, 간다. 여기는 원소를 먼저 넣어주는 게 뭐야? F 인버스에 먼저 넣지. 그리고 나온 놈을 어디나 넣어? G 인버스에 넣지. 먼저 연산하는 게 뭐야? F 인버스지. 풀어보자. 합성 뒤에 있는 게 먼저 연산하는 거지. 그럼 뭐야? 여기가 F 인버스, 여기가 G의 인버스. 뭔 말할? 오케이. 그래서 간다.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는 뭐예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뭐 해야 돼? 둘이 자리도 바꾸면서 둘 다 인버스 인버스. 그게 문제 7번. 오늘 마지막 문제. 그럼 뭐 하란 얘기야? 계산은 생략할게. 만들고 마치지. 뭐 하란 얘기야? 3을 넣기 전에 G 인버스 합성 F로 만들어서 3을 넣어주세요. 이게 왜 갑자기 F가 된 건지는 알지? 인버스를 다시 인버스 했으니까 원래 함수로 돌아오는 거. 함수로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의 여집합이라서 자기 자신 된 것처럼. 알았음? 끝. 그래서 어쨌든 F로 얻고 F3 넣고 나온 거를 너 좀 뭐 나와? 5야? 5가 나오도록 하는 X를 찾아주시오. 답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알았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은 합성함수, 역함수는 합성함수 그래프 빼고는 다 끝. 여기까지만 보면 별거 아니죠. 자, 근데 너희들한테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뭐뭐 나온다 했어? 하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 여기서 보니까 역함수를 갖도록. 같은 말이죠. 어쨌든 그거 어렵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함수의 개수는 아직까지 안 만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두 개만 잘하면 함수 단어는 끝이야.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차라리 더 쉬워. 알았음? 외울 게 많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쉬워. 뭔가 머리 쓰는 느낌이랑은 좀 다르거든. 그래서 기말고사는 점수 올리기가 누구나 다 쉽다. 점수 방어도 잘해야 되고 역전할 생각도 잘하면 좋고. 기말고사에서 제일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나 등수에. 쉬워서 과목들이.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